안녕하세요. 도안입시 컨설팅입니다. 이번에 대학들이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신 채 제게 그냥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천대학교의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왜 가천대학교냐? 가천대학교가 이전에 없었던 논술 전형이라는 걸 신설을 했고, 그렇다는 건 이전에 무언가 있던 게 사라졌겠죠. 바로 적성고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 적성으로 뽑던 많은 인원을 다른 방식으로 선발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가천대학교는 논술이라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천대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술을 볼 것이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할 것이고, 성적은 어느 정도 성적대의 학생들이 입학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천대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제대로 보면 2022학년도 모집 시기별 모집 전형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논술 위주 전형이 851명의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가천대학교에서 전체 선발하는 인원은 몇 명이냐?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학생을 제가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00명 정도의 학생,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능, 정시, 그리고 교과, 종합, 논술을 모두 합한 인원이에요. 그 인원 중에서 무려 851명에 해당하는 인원, 대략 3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그 인원을 논술로 뽑겠다라는 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논술이라는 것으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형 요소로는 논술이 60%, 교과가 40%,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라는 것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교과가 40%로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교과 수준을 유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논술이라는 건 저희가 흔히 서술형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3문제 내지 한 4문제 정도 이과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과연 가천대 논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살펴보시면 전형 폐지돼서 없어진 전형으로 적성우수자, 가천바람개비투, 학석사 통합과정이 없어졌고, 논술 위주, 지역균형, 농어촌 교과라는 것이 새로 생겼죠. 그 이외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종합이나 교과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논술 위주의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알아본 건 꽤 많은 인원을 논술로 선발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 지금 보시는 페이지를 보시면 경영학부에서 논술로 82명을 뽑죠. 근데 이 인원은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우수자 40명 보다 훨씬 많죠. 학생부 종합에서 가천 바라기의 비전형 53명 보다 훨씬 많아요. 즉 단일 전형으로는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논술로서 선발하겠다라는 게 가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과들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경제학과가 20명을 뽑는데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가 7명, 가천 바라기의 비전은 8명 정도밖에 뽑지 않죠. 즉 논술 위주로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셔라 하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보시다시피 논술 위주가 제일 많아요. 어떤 과를 보더라도. 자, 그 뒤에 보시는 학과들도 마찬가지로 논술 위주가 제일 많죠. 논술 위주가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부의 반영 비율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반영 비율 자체는 1, 2, 3학년 학년별 가중치 없이 100%가 들어가는데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이 소식은 재수생들에겐 나름 좀 괜찮은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망했잖아요. 3학년 2학기 성적이. 만약에 애시당초 재수까지 생각해서 3학년 2학기 성적을 잘 받아놓은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 3학년 2학기에 정시를 준비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시 면접 보러 다닌다라든지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든지 하는 이유로 망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의 수시 같은 경우
재수생들의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천대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재수생으로서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소별 반영 비율은 100% 교과, 비교과, 출결이나 봉사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영되어지는 교과를 좀 살펴보자면 논술 위주를 봐야 되겠죠. 우선 교과별 상위 등급 3과목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과별 상위 등급 3과목. 일단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고 자연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자유전공은 국어, 수학, 영어는 동일하고 사회 또는 과학에서 우수한 것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다른 과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교과별 상위 3과목이란 부분에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우선 상위 등급 3과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된다는 걸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각 과목당 국어라고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에는 4등급, 1학년 2학기 때는 5등급, 2학년 1학기 때는 2등급, 2학년 2학기 때 3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6등급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성적의 편차가 굉장히 큰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를 보는 것이 좀 가천대학교 정도 수준의 대학을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천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학생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왜? 6이 나온 3학년 1학기와 5가 나온 1학년 2학기 두 개 성적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4, 2학년 1학기 2,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3 이 세 개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반영되어지는 모든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잘 나온 학기의 등급 3개만 과목별로 포함이 되는 거죠. 성적 반영에. 그렇다라는 건 내년에 가천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그리고 학생들의 입학 성적을 공개할 때 당연히 높은 점수만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발표된 결과의 등급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즉 뭔가 학생들이 속기 쉬운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에서 우수한 새 학기 성적만 있다라면 충분히 지원을 올해는 해볼 수 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과목에 모든 성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당 학기랑 상관없이 새 학기 우수한 성적의 성적만 반영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영 과목이 3과목 미만일 경우는 이수한 과목만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성취도가 A인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현재 고3이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이 원점수 그리고 평균 점수 그리고 A, B, C만 나오죠. 등급이 안 나와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성취도가 A인 경우 2개 교과에 하나요. 모든 교과는 아니고 국어나 수학 아니면 국어나 영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2개 교과에 하나요. 반영된 과목 중 최하 등급을 1개 과목 1등급 상향하여 적용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놓은 학생의 등급 국어 과목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이 학생이 국어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4가 4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3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별 반영 비율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적용하기 전이에요. 즉,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2, 3, 4가 반영된 상태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35, 25, 25, 15%를 반영하게 되겠죠. 자, 이 내용 합치면 100%죠. 이렇게 해서 100%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의 과목 중 우수한 세 학기만 반영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A가 있으면 반영되는 과목들 중에서 2개 과목에 한해서 가장 낮은 등급을 한 등급 높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점수를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높아야지 지원이 가능하네 라고 보이기 쉽게끔 자, 교과 성적 및 등급 및 배점이에요. 지금 교과 성적이 아까 전에 위에서 언급한 학생대로라면 2등급 하나와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가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 4등급은 어쩌면 4로 반영되지 않고 3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국어에서 2등급은 99.5점, 3등급은 99점, 그리고 3등급이니까 99점. 이 세 개의 점수를 더하겠죠. 그래서 나온 숫자, 결과. 이게 바로 국어의 점수죠. 국어라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또는 사회 또는 과학에서 같은 방식으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같은 점수가 나와서 이 점수에 합계를 하고 그 점수를 40%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0%는 학교에서 치르는 논술로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점수도 매우 높아야지 합격이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살펴보시면 1등급의 배점이 100점, 2등급은 99.5, 3등급은 99, 4등급은 98.5, 5등급은 98, 6등급은 97.5점으로 나와 있죠. 점수차가 6등급까지 0.5점 차예요. 계속해서 등급 간. 근데 7등급에서 갑자기 85점으로 뚝 12.5점이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 6등급 이하의 학생은 우리 학교 지원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3, 4의 성적을 갖춘 학생은 평균 점수가 아마 여기서 나오겠죠. 99.5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3, 4등급 사이의 점수를 가진 학생은 98점 몇 이런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등급 대 학생과 3등급 대 학생이 0.5점, 4등급과는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4등급 학생이 이 논술이라는 것으로 60% 반영되는 논술이라는 것으로 2등급 학생을 충분히 제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논술을 잘 보면 이 정도 점수차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심지어 5등급을 전부 다 받은 학생도 2등급 받은 학생이랑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쵸? 등급 간 점수차가 1.5점밖에 안 나고 이거를 세 과목을 더하더라도 4.5점이네요. 4.5점 차이. 그리고 이게 네 과목으로 확장이 되면 18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쵸? 즉 모두 2등급을 받은 학생과 모두 5등급을 받은 학생이 그 총점을 더했을 때 18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이 몇 프로 반영된다 그랬죠? 40% 정도 반영이 돼요. 그러면 18점은 이제 좀 큰데 여기서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 모두 2등급이 나온 학생은 가천대학에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3등급과 5등급은 1점 차. 그러면 전체 반영되는 과목 수는 12과목. 그러면 모두 3등급인 학생과 모두 5등급인 학생의 점수차는 최대 12점 정도 점수차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12점도 적은 점수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논술이 어떻게 반영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역전을 노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논술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술 위주, 논술 전형 이렇게 나와 있죠. 60%, 40% 아까 전에 미리 확인했고 최저 학력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서 한 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대부분 학생은 최저를 3을 뭘로 맞출까요? 영어로 맞출 것입니다. 최저를 0으로 맞추는 게. 왜냐면 재수생도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고 나머지 과목은 내가 항상 3등급이 넘었더라도 수능이라는 것에서 많은 재수생이 들어오면서 내가 받던 점수와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도 내 등급이 떨어지는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받은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의 변화폭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수능 최저를 맞추려는 학생이 가장 많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가천대학교의 적성고사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과목을 봤죠. 대략 국어가 20문제, 수학이 20문제, 영어가 10문제였어요. 가천대학교도 이 3등급 이내를 영어로 맞출 거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논술 전형이 어떻게 나올지 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논술 전형에서는 영어는 빠집니다. 분명 빠질 거예요. 그리고 국어와 수학 위주로 논술을 치르겠죠. 아니 논술을 국어와 수학 위주로 치르는 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 가천대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전형 계획을 보면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영어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가천대학교에서 이 논술을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을 안내해 드려야겠죠? 자, 다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2022학년도 가천대학교 수시 모집의 논술고사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안내에 나온 대로 적성고사 전형을 폐지하고 논술고사 전형을 도입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논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 내용 보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준비가 없어도 된다.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논술을 시험을 보려면 논술학원에 다녀서 글을 쓰는 법을 배우든 아니면 수학적 과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만 준비를 잘했으면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과연 할지 살펴볼게요. 우선 출제 방향은 수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EBS 수능 연계 교재 위주로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술 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할 예정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 가천대학교 논술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논술이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 즉 그냥 학교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푸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학교 시험이 나오니까 그것도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나오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너네들 합격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학교 수업과 정기고사 서술 논술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EBS 연계고제 꼼꼼하게 공부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영 비율은 아까도 저희가 살펴봤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평가 방법 중요합니다. 인문은 국어를 9문제, 수학을 6문제. 자연은 국어를 6문제, 수학을 9문제. 그리고 각 문항당 점수 몇 점? 10점.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모두 3등급인 학생과 모두 5등급인 학생은 교과에서 대략 계산을 했을 때 총 12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문항수가 각각 15문제씩이에요. 그리고 각 문항당 10점입니다. 그렇다면 한 문제 더 맞는 수준으로는 5등급이 3등급을 역전할 수 없겠지만 두 문제를 더 맞으면 5등급 학생이 3등급 학생보다 더 맞으면 이 12점이 아니라 20점 차이가 발생하죠. 20점 차이가 발생하면 5등급 학생은 3등급이 아니라 2등급도 1등급도 모두 다 역전할 수 있어요. 6등급도 마찬가지겠죠. 6등급 학생도 3등급 학생보다 2등급 학생보다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면 그 점수는 무조건 역전입니다. 총 15문제에서 바로 몇 문제 싸움? 두 문제 싸움이에요. 두 문제 싸움. 이 두 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냐? 누가 덜 맞느냐? 그렇다면 적성고사에서 15문제 중 대략 몇 문제 정도 맞히는 게 입학 커트일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 예상은 대략 15문제 중 13문제, 14문제 정도는 맞춰줘야 이 등급의 역전을 하면서 입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5등급 학생들이 그냥 나 두 문제만 더 맞추면 합격할 수 있대. 나 저보다 5등급인데 가천대 지원하자. 나 6등급인데 두 문제 맞추면 된대. 가천대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있는 그대로 말해볼게요. 본인의 6등급 점수는 학교 내신 교과의 6등급이에요. 그리고 3등급 학생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3등급을 받은 것이죠. 근데 본인이 6등급인데 당장 3등급 학생보다 문제가 몇 문제든지 한 문제든 두 문제든 더 맞을 수 있어요?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15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제 생각에 12문제 나오고 3문제 정도는 적어도 바로 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을 가를 수 있는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 3문제 내지 4문제 싸움이 될 텐데 이 문제를 내가 평소에 6등급 받는 애가 3등급 받는 학생보다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돼라는 것은 아니지만 3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바보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3등급 맞은 학생들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해서 가천대학교에 지원을 했어, 적성으로.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수시원서 6개 중에서 가천대보다 좋은 학교에 갔네? 그럼 얘네들이 빠져서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기회가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 6등급 학생보다는 4등급 학생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4등급 학생이 오히려 합격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학교별로 차이에 따라서 아니면 과목별로 나 이거 국어나 수학을 좀 더 잘해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영어나 과학이나 사회를 너무 못해서 등급에서 뭔가 감점을 받은 학생이라면 그렇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4등급 대 학생 충분히 역전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본 바에 의하면 4등급과 6등급 학생은 그 가지고 있는 실력 차이보다는 뭔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서 등급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6등급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바처럼 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 논술형을 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직 출제 범위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제 범위를 확인해서 그 출제 범위에 대한 공부는 확실하게 해야겠죠. 자, 한번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어지나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1학년 국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학, 독서, 화법, 그리고 작문, 그리고 문법 영역 모두 들어가요. 그래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히 답변해야 되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답변. 여기서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중요하고, 수학은 수1과 수2가 들어가죠. 즉 확통이니 미적이니 기하니 하는 과목은 이 논술 전형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국어의 이 영역들과 수원, 수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라면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가천대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 문제를 더 맞는 게 제 4등급인데 10문제 맞았대. 난 12개 맞았으니까 내가 붙을 거야. 이게 아니라 13문제 내지 14문제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내가 13문제, 14문제를 맞추면 등급이 낮을수록 14문제를 맞춰야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14문제를 맞춰도 나보다 등급이 높은 애가 나보다 이 가천대학교 논술 문제를 덜 풀어야지, 못 풀어야지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것을 사실 논술 전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과는 조금 다르죠. 이건 그냥 서술형 문제풀이니까. 그래서 가천대학에서 머리를 굉장히 잘 써서 새로운 적성을 만들어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적성고사를 적성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것인데, 저는 대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천대 정도의 수준을 노리고 있다면 15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5문제를 풀어야 되니 국어, 문과를 쓸 건지 이과를 쓸 건지 인문계를 쓸 건지 자연계를 쓸지에 대해서 해당 영역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하고,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문제풀이를 좀 많이 공부를 한다라면 등급이 조금 낮아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높은 대학이야 라고 진작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천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가천대학교의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